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가 벌써 2400포인트를 넘었네요. 야, 이거 전고점이었던 2200포인트도 이제 넘어가지고 2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덧 2400포인트 돌파하고 나니까 벌써 시장에 약간 조금 이렇게 버블런이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들려오고 시작해요.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지도 않았고, 뭐 아직도 이 경기 회복이 눈에 띄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벌써 주식시장만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진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의심을 하겠죠. 주식시장에 벌써 이 버블런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금의 주식시장이 과연 진짜 이 버블을 걱정할 때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주식시장에 벌써 버블론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코스피가 이미 지난 이런 과거의 이 악몽, 이런 아픈 기억은 일단 잊었고 상당히 가파른 모멘텀을 보이고 있죠. 사실상 이런 강도를 보게 되면 여느 때와 달리 엄청난 이 강도를 보이게 되고요. 과거 금융위기를 이 상회하는 이런 거의 뭐 조정도 없이 가파르게 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 코스피의 상승률은 사실상 세계 증시 중 가장 빠른 상승률을 자랑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약간 과거랑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 2002년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2002년 때도 이때 IT 버블 붕괴 이후에 이 주가가 한번 이렇게 붕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어서 미국의 그 9.11 테러 다들 기억하시죠? 9.11 테러 직후에 이 미국이 급하게 다시 금리를 50bp 인하한 이후 이때도 유동성을 통해서 증시를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끌어올렸었고요. 그러다가 이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장기 상승을 이룩하다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 직후 이런 식으로 다시금 강한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패턴을 보자면 약간 과거의 2002년 이런 금리의 상황과, 그리고 이 시기에도 이 강달러 현상의 이 정점이 마무리되고 이 약세 사이클로 달러가 약세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약간 이때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도 약간 이 강달러의 정점을 마무리하고 약달러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시장에 팽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의 이런 코스피 반등은 비관론자들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증시는 아무튼 세차게 오르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야 이 밸류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튼 뭐 최근에 이런 증시의 상승은 결국에 이 달러의 이런 유동성과 실질금리 하락이 이 시장의 상승 이끄는 이 엔진 역할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초록색 선이 연준의 총 자산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은 이 TIPS 30년물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를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고, 최근 이렇게 꺾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꺾였다고 해서 이 연준의 총알이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이는 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이 지금 안정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때만큼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의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 시기, 이 리먼 파산 시기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듯이, 2008년 때 리먼 파산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번지게 되면서 연준의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안정화로 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 시기에 증시가 재차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꺾였다고 해서, 유동성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게 역으로 이 시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좀 해석해야 하는 게 이는 뭐 시장의 안정을 좀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채권이라고 불리는 이 TIPS의 경우에도, TIPS 이런 금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벌쳐지고 있고요. 뭐 반짝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긴 했지만 이 밸류가 상당히 이 과거 13년 이런 저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이 주식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채권이 좀 유리하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최근에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과 변동성이 재차 완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지수와 이런 코스피는 여기에 상관관계를 이렇게 띠게 되고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 코스피는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그리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위험 자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이 재차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가 이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지금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지금 회복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극심한 변동성을 띄었던 이 VX 지수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뭐 과거 5월물 마이너스 38달러에서 지금 벌써 뭐 41달러, 2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당장 불안한 모습이 일단 보이진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 단연 핵심,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코스피의 단연 핵심은 결국 수출의 경기 회복이다. 결국 코스피의 흐름과 이 수출 경기 회복의 흐름은 아주 밀접하게 똑같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 한국의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한국의 수출이 간혹 이 세계 경제의 이 회복의 가늠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만 보더라도 약간 그 이 선행 지표라고 하죠. 이 선행 지표로 이 세계 경제 회복을 좀 점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이런 식으로 16년에도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코스피 또한 이 장기 박스피라 불렸던 2200포인트를 뚫고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뭐 2600포인트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다시금 한국의 수출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제가 이 수출 관련 지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수출이 나는 이 바닥을 찍었거나 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이 이렇게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 코스피와 이런 식으로 궤도를 똑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수출이 앞으로 뭐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 주식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한국의 수출이 이 8월 초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인 이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달러는 동시에 이 약세를 강하게 띠는 법이고요. 사실상 이 2600포인트였던 2018년에 이때 원달러가 105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원달러가 118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최근에 유로가 급격하게 이 강세된 데 비해서 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 달러 대비해서 크게 이렇게 절상되지는 않았다고 좀 볼 수는 있지만 뭐 나름 이 최고점이 2090원 뭐 1309원까지 코로나 때 갔었죠. 아무튼 저는 이 최악의 이 정점은 지금 일단은 이번엔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 점차
지속적으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했으니 달러 관련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 달러의 경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코스피가 2600포인트였을 때, 근데 이 시기가 되겠죠. 이때 환율이 1050원대 환율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이 눈여겨볼 만한 게 1180원대인데 코스피가 벌써 2400포인트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환율이 벌써 이 시기랑 이 13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벌써 이렇게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지금 1180원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 외국인의 돈이 제대로 코스피에 유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경우에 이 달러에서 결국 이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이렇게 그 달러가 원화로 환전돼가지고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를 상승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논리가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 시기부터 이렇게 원화가 원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은 고작 이 원달러가 고작 뭐 고점 대비 지금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벌써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처럼 원달러가 더 재차 이렇게 하락해 준다면, 그리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코스피에 이 돈을 들여서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저는 이 2600포인트는 가볍게 뚫고 더 상승해서 이 가까운 미래에 이 3000포인트도 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시선에 따라 약간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원달러의 가치가 중기적으로는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멘텀으로 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달러 관련 이야기는 뭐 이전 영상에서 수없이 다뤘으니 이전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뭐 이미 코스피의 아픈 기억은 이미 지나갔죠. 1400포인트. 제가 이때 뭐 지금 5개월 전에 올린 수많은 영상들 단 한 번도 주식을 팔란 소리 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많이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비관론자들을 씹어먹고 일단은 코스피가 잘 오르고 있는 중이고, 많은 분들이 나름 이렇게 행복 캐럴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금융시장은 이 중요한 게 유동성, 그리고 실질금리 하락이 이 시장의 이런 주식시장의 상승에 실탄 역할을 하는 중이고요. 결국 연준 자산 증가세가, 그리고 이런 유동성 연준의 자산 증가세가 이렇게 꺾였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반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09년도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의 상황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변동성 지수는 재차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뭐니뭐니 해도 이 수출 경기의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출 경기가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코스피는 이 궤도를 같이 하는 법이다. 그래서 바닥을 벗어나 지금 수출이 상승하는 조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인데 이 코스피가 벌써 24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실상 적각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주식시장이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해석해보자면 아직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때 이 코스피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2400포인트라는 것이지, 그래서 1180원 내서 환율 1180원, 과거 1050원에서 2600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코스피는 고작 2200선, 2300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고요. 이 환율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 2400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2000에서 한 2200포인트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격적인 달러 약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이 외국인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코스피 유입될 때 이 보다 더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이런 달러 약세 국면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 이런 수출 경기의 반등 이런 신호가 조금씩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요. 이런 신호가 조금씩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이 아니신 분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